네, 조달 파워입니다. 자, 오늘도 조달 파워와 함께 출제 가능 예상 문제 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나갑니다.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용역은 크게 기술 용역과 일반 용역이 있습니다. 자, 다음 중에서 조달청에서 정의하는 일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정답을 마음속으로 결정해 보시죠. 자, 결정을 하셨다라면, 자,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 감리, 이런 부분들은요, 기술 용역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에 시설물 청소 경비, 폐기물 처리, 행사 대행, 소프트웨어 개발 등 이렇게 기술 용역이 아닌 것들은 일반 용역에 해당이 되고요. 자, 건설기술진흥법에 보시면 이런 이제 건설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각 모계사항에 관한 기술들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으면서 이제 여기에도 보면 시공, 감리, 설계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기술, 그러니까 기술 용역에 해당이 되는 부분과 그 외의 것들, 즉 일반 용역에 해당이 되는 것들을 좀 구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충분히 이번 공공조달관리사 시험에 필기 시험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기술 용역, 일반 용역이 있는데 기술 용역이 아닌 건 일반 용역이다. 그런데 이제 기술 용역이라는 것은 보통 대부분 건설 공사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포인트를 잡아 두시면 이제 어떤 유형으로 시험이 나오더라도 풀어 보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역시 이제 공사와 좀 관련이 있는 이제 시험 문제인데요. 규모가 크거나 전문적인 공사 용역을 수행할 때 여러 업체가 모여서 공동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 중 각 구성원이 미리 정한 출자 비율에 따라서 자금과 인력을 함께 투입을 하고 계약 이행에 대해서도 연대해서 책임을 지는 방식이 무엇일까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연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리고 각 구성원이 미리 정한 출자 비율에 따라서 자금과 인력을 투입한다.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건설을 하는데 한 1000세대 건물을 짓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너무 크기 때문에 600세대는 A 건설사가 하고요. 그리고 400세대는 B 건설사가 이렇게 같이 컨소시엄을 맺어서 같이 하는 경우 있죠.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1, 2, 3, 4번 중에 역시 또 마음속으로 정답을 한번 정해 보시고요. 자, 정답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공동 이행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출자 비율에 따라서 이익과 손해를 공유를 한다. 그리고 연대 책임까지 진다. 이게 공동 이행 방식입니다. 반대로요. 각자 가지고 있는 면허가 있어요. A사는 건축, B사는 전기. 이렇게 각자 갖고 있는 면허나 전문 분야별로 공사를 나누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도 역시 자기가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이죠. 그걸 바로 분담 이행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계약 예규, 공동 계약, 운용 요령에 보시면 이렇게 공동 계약의 유형이라고 그래서요. 공동 이행 방식, 분담 이행 방식, 그리고 주 계약자 관리 방식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방식에 대한 이제 설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역시 시험에 출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다음 중 공동계약의 유형이
아닌 것은 해서 지금 1번, 2번, 3번 하고 나머지 뭐 다른 방식을 하나 이제 입력을 해놓고 이제 정답을 골라내라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처럼 어떤 설명, 공동 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 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공동이행 방식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종류와 각각 방식에 대한 이제 설명글을 한 번씩 읽어보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문제인데요. 자,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에 대한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격을 열어보기 전에 먼저 기술 평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국가기관 기준으로 제안서 기술 능력 평가 점수가 100점 한도에 최소 몇 프로 이상이 되어야 협상 적격자로 선정이 될까요? 자, 이 부분도 한번 정답을 한번 맞춰보시고요. 자, 마음의 결정을 하셨다라면 정답을 제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85% 이상을 획득해야만 협상 적격자로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자세한 내용은요.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제8조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사업 예산 이하인 자로서 기술 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 능력 평가 분야 100점 한도에 85%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시험에서 아무래도 이렇게 수치에 대한 부분도 은근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패스 우리 회원분들은 조달파와 함께 이렇게 자주 수치에 대한 문제도 풀어보시고 또 용어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접해보시면서 세 문제씩 꾸준하게 풀어나가시면 아마 제가 이렇게 예측해드린 문제 안에서도 1회 공공조달과외사 시험 문제가 아마 다수 좀 중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좀 희망찬 예측을 좀 하고 있고요. 이어서 또 다음번에도 저희가 이제 출제 예상되는 문제 3개 또 잘 준비해서 돌아올 테니까요. 준비하셨다가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